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관우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현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행정자치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 예산액은 1,750만원이 증가한 35억 5,3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1,750만원이 증가한 339억 3,9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간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저 그 모듈러 교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죠. 그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뭐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8개 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교육 행정이 지금 굉장히 뒤떨어진 것 같거든요. 전혀 준비성이 없이 신도시에 아이들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모듈러 교실을 임시 방편으로 갖다 놓고서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어떻게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 계세요? 저희가 직접적으로다가 그쪽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그건 교육부 전체적으로 하는 그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모듈러 교실을 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할 때 그에 따른 어떠한 그 이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나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근데 왜냐면 이제 교육 행정이 지금 굉장히 뒤떨어지고 정말 그래서 적극적이지가 못하고 지금 보면은요. 서재 초등학교나 동사 초등학교 보면은 바로 옆에 붙었는데 그거 학군만 조정해도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동사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모자라고 교실이 남고 서재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10학급씩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교육행정한테만 맡기면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를 학군 조정 같은 거를 같이 유도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학교를 바로 지을 수 있게끔 지금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총량제로 해가지고 다른 시골에 있는 학교까지 숫자를 해가지고 도심 지역에 그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할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재 사이 쪽도 학교 하나만 더 지어도 이게 다 해결되는 건데 부진이 있는데 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필요 없다래고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하게끔 그걸 간담회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한번 수시로 국장님께서는 좀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도 신도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기도, 대로 네.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교 신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현안으로 대두가 되는데 과장께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주민의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청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어떤 시의 의지를 부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이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또 학교의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저런 부분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신시가지에 이제 일정 시점에는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넘쳐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게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그 학교가 또 공동화 현상이 또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와 공급 부분이 이제 항상 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그런 의견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일정 기간이라는 시점을 이제 어디까지 둘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상은 상당히 고민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피해 보는 건 우리 시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불편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주초등학교도 교장 선생님하고 좀 대화 잡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고집 자기들 그 고집만 부리려 그러더라고. 이게 앞으로 자기네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예측을 못하고 그냥 당장 떨어져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1학년이 몇 학급이 들어오겠다 이건 통계가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 동아고만 협의하면 금방 나오는 숫자인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임시병동으로 컨테이너 그냥 교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주초등학교도 가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내가 교장하고 했는데 교장 선생들이 이런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측 금방 가능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미리미리 그걸 선제적으로 해결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어차피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 거로 대한 좀 문제 제기를 좀 자꾸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이 하는 말은 코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아예 시 차원에서 부시장이든 국장님이 하시던 해가지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내년 예상되는 거 금년도에 미리 그런 거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예, 고민들 해보시고 예,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행정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에요. 네,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 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문화국장 김유기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호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제문화국 간부공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안명세서 27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출 예산은 기정에 648억 3,207만 3천원에서 0.8%인 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653억 8,207만 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8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 및 지역예술인에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시설별로 50만 원씩 700개소에 3억 5천,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씩 200명에게 지급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아 의원님 질의해 이현아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전년도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을 하셨어요. 그죠? 예, 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저 지원
시설 개수를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700개 업소는? 700개소가 저희가 좀 이 기독교 개신교가 612개, 불교가 39개, 천주교가 16개, 기타가 33개소, 7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첫 번째 처음에는 21년도 3월 4월 달에는 528개소에서 1억 7,340만 원을 지원했고요. 이해추경 때는 9월 달에서 12월 달은 457개소에 이때 이제 물품으로 지원한 상황입니다. 이거 마스크하고 또 자동 체열 감지기를 좀 지원한 상황이고, 이해추경 때도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를 이제 지원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50만 원씩 현금으로 좀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를 지금 주는 거죠? 등록 다 종단에 등록돼 등록돼 있는, 있어요. 종단에 예, 등록돼 예. 있는. 종단에 등록 안 돼 있으면은 저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별로 해서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의를 드리자면 이걸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신도수가 100명인 데가 있고 신도수가 뭐 4,000명, 5,000명이 있는 곳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이 금액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상중 하로 나눠서 신도수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방역 물품이 이제 소진되는 게 신도수가 많은 데는 수요가 많을 것이고 신도수가 적은 데는 상당히 수요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는 신도수를 파악을 해서 상중 하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 야, 금액 내에서. 그것도 또 어려운가요? 지금 선별하기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거를 상중하로 좀 이래요. 근데 또 그게 또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적은 교회일수록 또 신도가 또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 교회일수록 이게 어떻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방역 물품으로 이제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현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떤 재정적인 어떤 수요에 충당을 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순수히 오시는 신도분들의 어떤 방역에 대한 거를 사용을 한다라면 제가 제의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많은 신도수가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더 주는 게 맞다.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는 그래도 헌금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했나 그랬고, 이렇게 했나. 또 아시다시피 종교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많잖아요. 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이거를 이해해 그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예, 저희도 방역 물품에 방역 한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용도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갈 맞다. 겁니다. 예, 예. 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원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본인이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원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제 전에 이제 마스크 1,000매씩을 주셨다 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되거든요. 그럼 한 장씩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50만 원씩 물품 이제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 이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중하로 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이제 상중하를 나누기가 네, 참 어렵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교인이 저는 국장이 많지 않아요. 저도 권사지만 말 많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신경 쓰셔서 그래도 종교단체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사회적 경제팀장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 회계 세임 예산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사업비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684만 원으로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내시에 따른 국도비 600만 원과 시비 부담금 200만 원 등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정착 의지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정회 시간 동안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상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중앙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